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닝포인트 11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시장의 결이 바뀌는 11시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결이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만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 상승의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했지만 그 안에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직접적인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는 마이크론이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달렸습니다. 보통은 마이크론 상승은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상승과 결이 같은데, 그러면 두 종목은 코스피 기여도가 높죠. 지수 상승이 예상은 됐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더욱더 붉게 물든 이유는 외국인이 하루 만에 유가증권 시장에 다시 돌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죠. 코스피 어제 대비했을 때 1% 이상 급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2,770선 근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920선까지 돌파를 합니다. 0.8% 추가 상승입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 1% 이상 급등이었는데 멈추지 않는 질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어제는 팔자세를 보였었던 외국인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4천억 원 순매수 기록 중이고요. 기관 더불어서 5,500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만 파네요.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볼까요? 여기는 기관만 파는데 사실은 판다고 볼 수 있는 수치는 아니죠. 100억 원 정도의 순매도고요. 개인이 이 시각 현재 278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400억 원 이상의 순매수 기록하고 있네요. 자, 외국인은 우리 시장에 어떤 종목을 사고 있을까요? 당연히 반도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탑10 종목 보실 테지만 삼성전자 순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2% 가까운 급등으로 79,700원, 300원 부족한 8만전자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중에 요 구간이죠. 8만 원 터치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만이에요? 2년 8개월 만에 보는 팔자였는데 일단은 그 저항대에서 눈치는 좀 보고 있습니다만 강력한 상승 추세는 이어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 덩달아서 웃고 있죠. 5% 급등입니다. 17만 8천 원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고, 삼성전자의 상승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장중에 고점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주시죠. 외국인이 담고 있는 종목 이어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탑10 안에 반도체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밸류업 관련 기업들 오늘 추가적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오류가 나왔는데 제약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의 상승 배경 중에 하나가 바이오죠. 근데 바이오가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삼천당 제약과 옵투스 제약의 질주가 눈에 띄죠. 두 종목은 어제 상승 제한폭까지 치달으면서 상한가로 종가를 썼던 기업입니다. 어제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유럽 9개국과의 계약 체결 소식이 재료였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삼천당 제약은 경구용 GLP-1 계열의 비만 당뇨 치료제 미국 독점 판매 텀쉿 체결 소식이 또 하나의 재료가 되면서 불을 뿜고 있습니다. 삼성당 제약은 22% 급등 추가적으로 나타내면서 13만 5,600원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연결 종속회사인 옵투스 제약도 21%가량의 급등세에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9,000원 이상에서 거래가 됩니다. 다음 자료 주시죠. 다음 어떤 자료 주시겠어요? 보고 외국인 순매수 나와 있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투톱 먼저 담고요. 이건 거의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는 종목의 느낌이 있죠. 그 밖에 보시면 밸류업 기대감을 안고 있는 몇몇 기업이 눈에 띕니다. 대표적으로 KB금융과 삼성전자 우선주, 기아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저가 매수 측면에서는 아모레퍼시픽 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제외하면 반도체는 역시 외국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한미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 오늘도 HBM 3대장을 외국인들은 모아가고 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나머지 또 한 가지 눈에 띄죠. 방산 담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을 외국인이 모아가고 있고 기관의 순매수도 그 시계열을 길게 늘려보면 괜찮은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방산주의 상승의 배경은 참 슬픈 배경인데, 스탁 보여주시겠어요?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중심으로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출 데이터가 늘 최고치를 경신해 나갔던 업종이기도 합니다. 업황 자체가 좋고요. 각 국가에서 전쟁이 없어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지불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편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구간이죠. 중국도, 일본도, 유럽도 마찬가지로, 미국도 그렇고요. 그 방위 산업 관련주의 시세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좀 작은 기업들 위주의 시세가 탄력적인데, 코츠 테크놀로지 5.5%, i3 시스템 3%, 그리고 묵직한 기업 가운데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강합니다. 3% 이상의 강세고요. LIG 넥스원은 로봇 모멘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이 시각 현재 2% 가까운 상승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순매수 들어오는 쪽은 반도체 투톱 마찬가지고, 여기는 바이오가 좀 눈에 띄죠. 오늘 HLB 주주총회 예정이 돼 있습니다. 계열사 중에 한 곳인데, HLB 관련해서 계열사들 두 가지 모멘텀을 안고 있죠. 이전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도 있고 액면 분할 준비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프로그램 순매수는 가장 중심에 있는 HLB를 담아가고 있습니다. 요거 삼성 SDI 요거 한 번씩 올라오죠. 지금 셀 기업 가운데서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눈여겨보는 종목이 저 종목이 가장 위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양한 종목들 그리고 다양한 업종군들 눈에 띕니다. 대응 전략 세우러 자리 옮기겠습니다. 탑10 전략 세워보셔야겠죠.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굉장히 강한데 왜 이렇게 강한 거예요? 기분은 좋지만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결국 삼성전자의 힘이 좀 강했던 것 같고, 오늘 역사적 신고가를 두 개를 찍은 게 삼성전자랑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전 고점 대비 좀 신고가를 뚫었던 게 그 외국인 수급의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고점이죠, 연중 네, 연중 고점. 고점이죠. 예, 강합니다. 이런 상승세가 이어지기를 바라고, 이 온기가 다른 섹터로 번지길 바랍니다.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갑니다.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 세 종목이 오늘 시세가 좋죠. 이수페타시스까지. 네. 삼성전자는 다른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순수히 HBM 대장, 3대장 꼽으라면 하이닉스, 한미하고 이수 이수페타. 이럴 거예요. 예, 죽지 않습니다. 강합니다. 자, 이 반도체는 어떻게 보세요? 뭐 이제 HBM이나 온디바이스 AI 쪽은 이제 초기 단계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SK하이닉스도 이번 달부터 HBM3를 양산했고, 마이크론도 2분기, 아마 삼성전자는 이번 1분기 콘콜 때 얘기를 하겠지만은 대략 한 3분, 빠르면 3분기 때 본격적인 양산이 이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3E도 시작하고 이제 내년 내후년 되면은 이제 4까지, 이제 HBM4까지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HBM 자체가 이런 적층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단이나 이런 마진 자체가 훨씬 큰 시장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장은 반도체를 더 좋게 보는 경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번 시장에 대한 흐름이 이번에 8만 전자가 아니라 실제로 10만 전자까지 갈 수 있는 이런 매기까지 흐름이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1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2분기 때부터는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런 실적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반도체가 오히려 이제 그전에는 기대감이었다면은 이제는 실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반영되는 흐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반도체 이야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네. 해봤고 늘 좋은 의견 네. 주셔왔습니다. 반도체 학회 mem콘 오늘부터 시작인데 현지 시간 기준 오늘이니까 네. 우리는 오늘 밤 네. 저 자고 있을 때 시작할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삼성전자가 이미 예고한 게 HBM이랑 CXL 기술 공개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연례학회 이런 쪽. 투자 포인트로 여기에서 이제 얻어볼 수 있는 힌트를 어떻게 주시겠어요? 일단은 지난주에 사실 뭐 GTC 2024를 통해서 어느 정도 HBM에 대한 뭐 향후의 뭐 경쟁력이나 아니면은 물론 12단 적층 반도체에 대해서는 물론 이게 일반 3E보다는 뭐 그 규모가 크지는 않겠지만은 결국 향후의 기술 성능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좋게 볼 필요는 있겠죠. 그만큼 데이터 센터나 AI 활용에 대한 이제 기술들이 점차적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뭐 향후에 뭐 지금 2024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25년, 26년 먼 미래를 봤을 때는 충분히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지난주 좀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물론 이게 올해가 두 번째 열리는 행사입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메인 스폰서이긴 하겠지만은 예. 결국 CXL에 대한 뭐 신기술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투자자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SK 하이닉스와의 어떻게 보면 기술의 격차, 뭐 아니면 이런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투자를 증진해 줄 수 있는 좀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새로운 행사와 그리고 4월달 뭐 실적 발표까지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 이벤트 모멘텀이 좀 지속될 수 있는 뭐 오늘 중요한 학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 뭐 전체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네. 오늘 매수하는 게 맞을까, 좀 쉬었다가 매수를 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 많은 분들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목을 본 다음에 탑픽으로 어떤 걸 보시는지까지 의견 주신다면요. 네, 오늘 삼성전자가 딱 8만 을 넘으니까 네. 저도 이제 PB센터다 보니 원하는 고객들이 이제 팔까라는 이제 문의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맞아요. 8만 전자의 대탈출을 시도하고 있는 개인이라는 네. 기사도 어제 나왔거든요. 그게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최근에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만 해도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2조 이상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를 1조를 샀고요. 그만큼 외국인이 과연 여기서 굳이 살까요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충분히 상단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우리가 4년 전에 이미 굉장히 개인 매수세가 굉장히 컸던 물량들이 매물대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조정 나올 수 있을 거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따라서 한번 그 이후에 좀 강한 상승 탄력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물론 삼성전자는 물론 맹콘 이 이슈가 아니라 8만 전자를 넘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시장은 이미 1분기 실적이 끝나고 나면은 결국 삼성전자가 강산 중단을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캐pex 투자가 늘린다. 그러면 삼성전자 이제 레거시 쪽 관련해서 물론 조금씩 오른 종목도 있습니다. 뭐 원익 IPS나 뭐 사이맥스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빠르게 지금 한 달 전부터 올라왔었던 거고, 왜냐하면 사이맥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향이 비중이 9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가장 웨이퍼 이송 장비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수요를 빨리 우리가 개선해야 되니까 사이맥스에게 ATL 로봇을 주문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미 시장은 삼성전자가 이런 스토리로 가고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밸류체인, 뭐 에어테크닉스, 원익 IPS, 테스, 아니면 솔브레인 뭐 이런 종목들 자체가 조금 그동안 SK하이닉스 밸류체인 대비해서 좀 못 올라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 위주로는 충분히 저는 포트에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큰 시세를 냈던 거는 HBM 라인이었는데 HBM 말고 이제 레거시 그것도 하이닉스 말고 그동안 가려졌었던 삼성전자 밸류체인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종목과 이제 키 맞추기를 염두에 두고 전략을 주신 건데,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종목 말씀 주셨지만 딱 하나만 탑픽으로 꼽자면 꽂자면은 물론 아까 사이맥스도 좋긴 하지만 이미 먼저 주가가 올라왔던 측면이었고, 오히려 이오테크닉스는 올랐다가 지금 빠진 상황에서 좀 단기간 고점을 다시 경시에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가 오히려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 레이저 이제 이런 언릴링 장비나 이런 레이저 장비 자체가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과연 일본의 디스코사에 대한 점유율을 가장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오테크닉스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때 실적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좀 기대감이 크다라고 했을 때 이 테크닉스를 예. 탑픽으로 잡겠습니다. 장비 보시는군요, 결국에는. 네. 그럼 소부장에서 제일 그래도 강했던 게 장비인데 네. 강한 거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반도체 질문 갑니다. 네. 국민주, 삼성전자, 10만 전자 본다고 하셨는데 자, 오늘 자리 질문 들어갈게요. 네. 오늘 팔아요, 단기로 봤을 때 팔아요, 사요, 가만히 있어요? 그대로 보유하시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저는 사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차트를 보실 분도 굉장히 많겠지만 우리 대형주가 차트를 잘 맞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일단은 전고점을 뚫었다. 그러면 외국인 수급이 오히려 더 강하게 개인들의 매도세를 다 가져갈 물량이 좀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는 우리가 생각지도 모르게 빠르게 85,000원까지 저는 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아직까지 이벤트가 남아있고 실적 발표가 남아있다는 거는 이미 마이크론이 실적을 보여줬고 그렇다는 건 삼성전자가 이번 사실 뭐 아까 여러 사업 포트폴리오 있다고 하셨지만은 휴대폰도 이미 갤럭시 S24가 많이 팔렸습니다. 그렇다는 것도 휴대폰 사업부, 반도체 사업부 기대감이 크다라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컨센보다 위에 있다. 그럼 외국인 수급이 오히려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자, 홀드 앤 바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는 건 아니고 예. 흔들렸다 가도 올라갈 때 잠깐 쉬었다 올라갈 때 이걸 못 잡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팔면 안 되고 심지어 사는 것도 괜찮다. 좋습니다. 그런 의견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갑니다. 다음은 바이오 갈까요? HLB 왜 이렇게 강한 거예요? 이제 뭐 리보세라림이랑 오늘 또 파이널 관련된 뭐 자료가 이제 뭐 이상 없다라는 얘기도 서서히 좀 뭐 나왔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간암 치료제죠. 예, 간암 치료제죠. 리보세라님. 5월달에 이제 뭐 중요한 FDA 승인이 남아 있는 상황이죠. 상황이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물론 알테오젠이 잠시 이제 주춤하는 동안 이제 HLB가 좀 결국에는 이벤트에 대한 요인으로 인해서 좀 강한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예. 뭐 최근에 유상 증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HLB가 한 건 아니고 이제 HLB 생명과학이 이제 했죠. 생명과학. 거기다 유상증자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강세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는 예. 물론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FDA 승인을 하든 안 하든 주가는 굉장히 조금 많이 올라왔다는 측면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간암치료제 시장이 5조 시장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이건 2023년 자료가 이게 3조고 지금 현재가 지금 5조 시장이기 때문에 5조 원이에요? 5조 달러예요? 5조 원이요. 5조 원이요? 예, 이게 폐암 치료제가 10조 시장이고 간암 치료제는 5조 시장입니다. 그런데 LCB 생명과학 이거 합쳐도 지척이 16조입니다. 지금 당장에. 그렇군요. 그만큼 많이 올라왔다는 측면이 저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FDA 승인이 나더라도 이런 차익 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우리는 조금은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알테오제는 어떻게 보세요? 알테오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 자체가 규모가 다르죠. 알테오제. 네, 알테오제는 지금 뭐 키트리다 SC가 2028년도에 특허가 만료됐을 때 시장 매출이 30조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로열티도 지금 정해진 게 없죠. 뭐 예. 미공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5%를 가정을 하더라도 매출이 1.5조입니다. 그 가격대를 밸류를 잡아도 이제 물론 이제 모 H증권 어민용 애널도 이제 관련해서 30만 원 이제 리포트를 냈다시피 거기에 대한 밸류는 충분히 저는 계속 상승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시장은 이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지금 키트로다 SC 말고도 지금 ADC, 이주항체 쪽에 있는 새로운 계약권을 기대하는 부분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경쟁사인 할로자인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 유럽이 특허가 만료가 되고 미국도 몇 년 안에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네. 경쟁사가 없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다양한 ADC 쪽에 특히 다인치 산큐와 같은 일본 회사들이 2017년쯤에 대략 19조 매출이 나오면은 만약 계약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가정을 했을 때 대략 한 0.9조 그러니까 9천에 대한 많이 밸류까지 생기다 우리는 시장에서는 이미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밸류가 더 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알테오제는 MSCI 수급 요인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주춤하고 있을 때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 언젠가 또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간암 시장 사이즈를 아셔서 제가 그 알테오젠 SC 제형 시장도 알 것 같아서 추가 질문을 드린 거였고 이제 긴급 질문이었는데 예, 답변을 잘 알고 계시네요, 바이오. 바이오는 탐방을 3월 달에만 한 10군데 넘게 갔다 왔어요. 그러셨군요. 예. 사실 이제
그 바이오는 보는 분들만 보시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맞춰서 질문을 들어가거든요. 좀 편하게 질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지금 산다 그러면 HLB보다 알테오젠이 낫다고 보시는 네, 거고. 알테오젠도 낫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ABL 바이오, 뭐 AACR 다음 달에 이제 다음 주죠. 4월 5일 날. ABL 바이오하고 그리고 이제 레고캠 바이오 이 레고캠. 두 종목은 이제 조금 이벤트 매매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어떤 이벤트 있는 거예요? AACR 미국 아마케가 예. 열리는데 그 얼마 안 남았는데 다음 괜찮을까요? 주 금요일이죠. 이제 물론 이게 세론 안 나올까요? 세론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알테오전과 유항영이 이쪽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띄워놨을 때 물론 전인상 단계들이 대부분 발표를 하긴 하지만은 예. ABL 바이오나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물론 뭐 ABL은 이미 2년 전에 마지막으로 라이센스 아웃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그동안 임상 과정이 올라왔고 신규 이종 항체에 대한 플랫폼의 파이프라인 이번에 공개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는 충분히 당장의 딜이 안 나오더라도 추후에 딜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ABL 바이오, 레고캠 그리고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이벤트 드리븐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래도 탑픽은 뭐 알테오젠이긴 하죠. 예, 돌고 돌아 마지막 네. 기승전 네. 알테오젠. 자, 삼천당 제약은 어떻게 보세요? 정말 저도 이거를 한 10년 정도 보던 주식이었고 오래 근데 이 보셨네요. 회사의 단점이 있죠. 신용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용이요? 이 신용 비율이요. 원래 지난주 금요일에도 좀 이슈가 있긴 했지만 지금은 신용 비율이 한 10%밖에 없습니다. 원래 이 회사가 신용 비율만 12%입니다. 그만큼 신용 비율이 높다는 거는 레버리지 비율이 크고 예전에도 하한가도 한 번에 갔었던 측면이 있었지만은 하지만 그 많은 과정 속에서 이런 예. 아일리아 관련해서 이제 유럽 이번에 9개국 독점 판매 이제 승인이 나왔죠. 그게 나왔다는 거는 이게 향후에 이게 제품이 판매되었을 시 매출의 55% 정도까지 그 매출을 인식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이고 추후에도 미국 관련 사이즈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공급 계약이 나올 수 있다는 측면이고 오늘 관련해서 또 비만 이 관련 이건 다른 이슈죠? 네, 다른 아일리아랑. 이슈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삼천당 제약에서는 좀 그런 루머에 대한 이슈를 각오하고 주가를 이거를 관련된 공시를 좀 내지 않았을까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우리나라 바이오의 위상을 한층 올리는 좀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판매 텀시이 뭐예요? 판매 텀시트 체결이요. 이거 저도 자세하게는 모를 것 같은데 이게 결국에는 이게 경구용으로 좀 바뀌는 그게 있는데 물론 저도 자세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판매권이고 사실은 핵심은 어제 주목을 받았었던 말씀 주신 아일리아, 황반변성 치료제 바이오 시밀러이죠. 굉장히 오래 보셨네요. 그 신용이 많다 보니까 위든 아래로든 굉장히 이렇게 폭이 큽니다. 아래 빠질 때도 무섭게 빠지는데 신용 많은 게 또 위로 올라갈 때는 또 무섭게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아일리아 관련한 계약 규모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 단계죠. 작년에 유럽 5개국이랑 독점 계약 체결을 했다가 올해 며칠 전에 나온 게 9개국으로 늘어난 건데 아직 미국은 안 잡혔습니다. 근데 유럽 이 정도 잡히면 미국 시장 돌파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중론이라서 그것까지 미리 반영시켜서 급등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고민도 되는데 의견은 어떻게 해주시겠어요? 좀 오늘 아까 20%까지 오는 걸 좀 하기는 했는데 물론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했는 부분은 물론 우리가 알테오전을 경험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작년 2차 전지를 비슷한 흐름입니다. 이게 기대감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이미 계약이 체결이 됐고 이미 몇 년 뒤에 숫자가 찍히는 거를 이미 밸류를 반영시킬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여기서 빠지겠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알테오전처럼 행보를 하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계약이 나온 건수가 있기 때문에 행보를 할 수는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좀 신규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조심하자.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지금 50% 이상 이틀 만에 좀 오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대신에 보유자분은 굳이 안 파셔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규는 신중하되 네, 늘 단기 급등한 거는 신중해야겠죠. 그런데 파는 구간 아니라고 보셨고 삼천당 제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산다면 늦지 않은 종목은 뜨겁지만 알테오젠. 이렇게 정리하죠.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